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의 기준, 남들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아주고 있나요? 삶의 방향을 돌아보지 않고 바쁘게 달려오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실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죠. 평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여겼던 한 남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비로소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을 통해 삶의 의미, 삶의 방향을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해 보게 되는데요. 뭔가 조금 더 진지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성공한 중년의 모습이에요. 성실하게 법률 관료로 일해서 고등법원 판사까지 올랐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가정도 꾸렸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작품에서는 이반 일리치의 삶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에 가장 끔찍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정상적인 인생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치명적인 공허함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일에 열정적이고 사교 모임도 즐겼지만 그가 느끼던 즐거움의 본질은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매여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꼬집어 말해요. 공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기쁨은 자존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고 사교 생활을 하며 느끼는 기쁨은 허영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내면이 진정 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타인의 인정과 체면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던 겁니다. 좋은 평판을 듣고 승진하는 일이 기뻤고 사교계에서 주목받으면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남의 손때 묻은 행복은 사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활력을 잃어갔던 거죠. 정말 남의 손때 묻은 행복이 아니라 내 손때가 묻은 행복이라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활력을 점점 얻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활기라고는 없던 공직 생활과 돈에 대한 걱정, 그렇게 보낸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생기를 잃었다.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여 마치 산을 오르는 듯 보이는 삶이었지만요. 정작 그의 영혼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도 한순간 이런 모순을 깨닫고 이렇게 독백하죠. 나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했지만 사실은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사회적 성공을 쫓느라 바쁘게 산 세월 동안 그는 점점 삶의 생명력을 잃어갔던 겁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그는 애써 외면했어요. 그에게 닥친 죽음의 징조 역시 처음에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마치 그가 곧 나을 것처럼 행동하며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거야 같은 뻔한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사실은 누구나 이반 일리치가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임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반 일리치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부정의 커튼 뒤에 숨고 싶었어요. 그는 카이사르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반 일리치인 나에게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죽음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만은 정말 특별해서 죽음 같은 건 맞이할 리가 없다고 여긴 거죠. 그러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임을 알았다. 그것도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홀로 말이다. 라는 서술대로 그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종말을 눈앞에 둔 이반 일리치의 내면에는요. 이제 거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인생을 과연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어요. 병으로 쓰러져 고통에 시달리는 나날 속에서 그는 점차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반 일리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독백을 내뱉는데요. 혹시 내가 살아온 삶이 바르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는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가정에 직면한 겁니다. 자신이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굳게 믿어왔지만 혹시 그 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처음으로 의심을 품은 거죠. 이 통렬한 자기 반성은 곧 더욱 두려운 깨달음으로 이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를 덮친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자신에게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반 일리치는 이 거짓말 같은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정말 여러 번 저항하고 합리화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삶을 정당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정당화라는 이 마지막 방어막이 산산이 부서지니까요.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 자체가 크나큰 오류였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자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사회적 지위, 체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겉돌고 동료들은 그의 임종 소식을 듣고서 다행히 죽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이반 일리치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삶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깨달음과 함께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요. 소설의 결말에서 그는 갑자기 고통 대신 빛과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끝난 건 죽음이다. 그러니 이제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주변에서는 다 끝났다고 그의 임종을 알리지만 정작 그의 내면에서는 죽음 자체가 끝나버렸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은 듯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죠. 그의 마지막 표정은 그토록 고통스럽던 이전과 달리 두려움 없이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의 순간에야 겨우 삶을 받아들이고 해탈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죠. 이반 일리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과연 당신 자신의 것인가? 혹은 남들이 정해준 틀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의 비극은 그가 원래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한 채 사회가 괜찮다고 여기는 남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출세하고 좋은 집을 꾸리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히 행복이라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반 일리치 자신의 심장이 열망한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 말하는 성공,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쫓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것도 정말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깊숙이 공허함이나 무기력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달려가는 그 목표가 남의 손때 묻은 목표, 즉 남들이 만들어준 목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정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는 이제 유명하죠.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의 연구에서도 환자들이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지 못한 것에 가장 크고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말 그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후회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해요.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슴 뛰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혹시 현재 쫓는 목표들이 부모님이나 사회의 목소리에 이끌려 달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 눈치 보면서 많이들 살거든요. 이건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니까 택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해서 택한 건지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이미 이뤄놓은 성취나 지위가 있다면 그걸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이룬 건지, 아니면 그냥 관성에 떠밀려 온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연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욕구를 명확히 하십시오. 우선 종이와 펜을 들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돈, 명예, 가족, 창의성, 자유,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작은 결정부터 자율적으로, 일상의 사소한 부분부터 남의 기대가 아닌 내 선택을 실천해 보세요. 평소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것들이 있으면 일단 멈추고요. 별거 아니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선택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카페에서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메뉴가 뭔지, 도대체 나는 뭘 좋아하는지, 오늘은 왜 이걸 먹고 싶은지, 이런 거죠. 대단하게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작스러운 큰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험치를 쌓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의 큰 결정에서도 내 목소리를 내기가 수월해지니까요. 관계에서 솔직해져 보십시오.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눈치만 보지 말고요. 솔직한 의사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물론 무턱대고 막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부드러운 태도로, 사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런 삶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의외로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놀라더라도 진심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남의 손때 묻은 목표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일이나 돈, 무엇을 추구하든 그 출발이 내 내면의 열망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뒤처지는 길이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반대로 남들이 박수 쳐줘도 내 속이 공허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다면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바쁘죠. 우리는 모두 다 정말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을 때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업무, 스마트폰 알림, 쏟아지는 정보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내 욕망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여유를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시간, 즉 셀프 고립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홀로 자신과 마주하는 이 시간이 없이 진정한 자기 인식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이반 일리치도 죽음의 침상에 누워 온전히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고 나서야 자신의 진짜 마음과 대면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이반 일리치처럼 극한 상황이 오길 바라진 않지만 스스로 일정 시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사실 미리미리 해둘수록 좋습니다. 남의 목소리가 일절 닿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서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니까요. 실제로 위대한 리더나 창의적인 인물들은 이런 셀프 고립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정말 유명한 총리죠.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습니다. 처칠은 젊은 시절부터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가운데 1930년대에 한동안 권좌에서 멀어져 정치적 은둔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는 영국 켄트 지방의 전원주택 차트웰에 머물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처칠은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그 시절 차트웰에서 연설문을 쓰고 책을 집필하며 미래를 대비했고, 집 정원에서 벽돌담을 쌓고 연못을 만들며 그림을 그리는 등 손수 취미 활동에도 몰두했어요.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사색과 창조의 시간을 보낸 처칠은요, 훗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난이 닥치자 드라마틱하게 정계에 복귀해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만약 처칠이 그 운둔기를 보내지 않고 정치 싸움 속에서 소모되기만 했다면 역사적으로도 역대급이었던 바로 그 리더십은 세상에 발휘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재정비한 덕분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지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례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업무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인물이었죠. 그런데 1년에 2번은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미국 북서부 한적한 숲속 호숫가에 있는 자기 별장에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보내는 이 시간을 그는 생각 주간이라고 불렀고요. 그곳에서 게이츠는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과 보고서를 한가득 챙겨가서 몰입해서 읽고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고독한 시간에 나온 통찰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게이츠는 이렇게 수십 년째 고독한 생각의 주간을 자신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왔고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이런 통찰은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빌 게이츠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일부러 셀프 고립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칩거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별장이나 산속 암자, 템플스테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정기적으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주말에 잠깐 혼자 긴 산책을 한다든지 이틀 정도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이나 일기 쓰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식으로 짧은 고립의 시간을 가져도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이런 혼자 있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주입한 소음이 가라앉은 마음의 호수 위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떠오를 용기가 생기는 거죠. 톨스토이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우리 각자가 이런 영혼의 성찰을 하길 바랬을 겁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은 쓸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이반 일리치는 죽음은 끝났다, 이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며 미소 짓듯 눈을 감습니다. 이는 곧 삶을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그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비록 이반 일리치의 깨달음이 너무 늦었기에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통찰은 우리에게 삶을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진정성의 가치였어요. 소설 속에서 이반 일리치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곁을 지킨 이는 정작 하인 게라심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학벌도 대단치 않은 시골 청년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를 인간적으로 돌보고 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겼고요. 이반 일리치는 그의 솔직한 친절과 헌신에서 정말 큰 위안을 얻죠. 이는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인간다움이라는 진리도 일깨워줍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했던 일들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것만은 끝까지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큰 성취를 이루고자 노력하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과연 지금 이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물음에 솔직히 대답해보는 그 용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이란 건요, 남이 정해준 트랙 위를 쉼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를 기르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삶은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백한 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더 소중히 살 수 있으니까요. 둘째로는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자주 물어보세요. 혹시 남의 기대에 길들여진 목표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요.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내야 합니다. 셋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찾아야 해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삶의 궤도를 바르게 고쳐나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작은 방향들이 모여 인생의 항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남긴 뼈아픈 후회를 거울 삼아서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을 살펴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는다면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은 참 나답게 살았다.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의 이 영상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 묻혀져서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셨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